안녕하세요. 저는 윤홍균이라고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입니다. 제가 의사 일을 하면서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과 사랑 수업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아마 그것이 인연이 닿아서 오늘 모아사랑 태교음악회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에게는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들, 제가 실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이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아이가 세상에 온다는 것 자체로도 그것을 선물로 생각하고 만족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왔으면, 그냥 임신만 됐으면, 그냥 그것만 바랬었거든요. 참 그랬던 초심이 있었었는데, 그게 참 웃기대요. 처음에는 그냥 초음파에 요 조그맣게 요거 잡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었는데, 그 다음에 갈 때부터 바로 원하는 게 추가가 되더라고요. 다음에 올 때는 좀 건강하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가가 되고, 야, 그 입덧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로 바뀌고, 좀 비율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추가가 되고, 또 애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또 산후조리원에서 자꾸 또 다른 애들하고 비교를 하게 돼. 머리숱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잔병치레도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이게 좀 팔다리도 길쭉길쭉하고 잘생기고 예뻤으면 좋겠고, 조금 더 크니까 말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인사도 잘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게 많아지면서 불만족스러운 것도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제 마음 속에서 그러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이 또 주변에서 그러는 거는 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속에서 애를 선물로 볼 것이냐, 애를 내가 좀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이냐, 이 부족한 아이로 볼 것이냐, 만족스러운 아이로 볼 것이냐, 제 마음 속에서 갈등을 하다 보니까 괜히 제 배우자, 아내한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같았다가 짐 같았다가 갈등의 대상이 됐다가 막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또 계속 그러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정신을 차리는 순간이 또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아픈 날이 온 거예요. 그러면 확 머리를 치는 겁니다. 야, 내가 이거를 또 깜빡했구나. 아이는 나의 선물인데 욕심을 부리다가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또 아내가 아프고 부모님이 아플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괜히 스트레스를 줬나 보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게 수도 없이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생명을 키워낸다는 건 모든 게 다 어렵거든요. 이 살아있는 생명체, 아기를 성장시키고 키워나간다는 것이 한 번에 잘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갈등했다가 다시 정신 차렸다가 갈등했다가 정신 차렸다가 반복되면서 이제 부모의 성장도 일어나는 거죠.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 육아를 통해서 나 자신을 깎아먹는,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된다면 이게 오히려 육아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육아를 통해서 내가 실수를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믿는 분들과 역시 난 안 돼.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다 성장할 수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용할 수 있지만 나는 저들과는 달라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육아를 하면서도 주변에서 알려주는 방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을 들으면서도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과잉보호를 하게 되거나 지나친 방치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또 안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역시 난 뭔가 문제가 있는 양육자구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이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존감이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양육을 하면서 특히 엄마의 자존감을 위협하는 환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는 늘 행복해야 한다. 아이의 미래는 엄마에게 달렸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 해결은 엄마가 해줘야 된다. 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이런 식의 가혹하게 많은 책임을 지우는 얘기들이 들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엄마들에게 이 과혹한 책임을 지우거나 이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를 바라는 그런 어떤 기준이 생겨버린 게 아닌가 상당히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엄마는 늘 행복해야 돼. 이런 거 힘들어하면 안 돼. 이런 거 힘들어하면 사랑이 부족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에이, 그거는 엄마의 자존감을 위협하는 미신일 수 있다. 하나의 신화일 수 있다. 라고 방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설마 엄마는 늘 행복해야 되겠어요? 설마 아이의 미래가 엄마에게만 달려 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 세상에 이 아이한테 영향을 끼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아이의 성장과 아이의 시련이 다 엄마 탓일 리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과도한 책임감이나 과도한 완벽주의는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요즘에는 이 육아와 관련된 이론들이 유명해지면서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애착 이론 때문에 더 불안해졌다는 분들이 생기셔서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로렌츠 선생님이 얘기한 각인 이론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애착이라고 하면 어떤 얘기가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집착 이렇게 떠올리시는데 집착하고는 좀 다릅니다. 애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관계의 틀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로렌츠라고 하는 심리학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이 오리가 부화하자마자 오리들을 돌봐주고 양육해주고 케어를 해줬더니 이 오리와 로렌츠 할아버지 사이에 이 보호자 관계가 성립이 되더라. 그래서 이 오리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할아버지를 어미로 인식을 하고 따라다니더라. 이게 이제 로렌츠의 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어렸을 때 엄마와 아빠와 혹은 양육자와 아기 사이에 어떤 애착, 인간관계의 틀이 형성이 되면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애착이론의 핵심이죠. 그래서 엄마와
아이 내지는 아빠와 아이, 양육자와 아이의 관계가 뭔가 좀 건강하지 못한 식으로 형성이 됐으면 아이가 친구를 사귈 때도 학교 선생님과도 연애를 할 때도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 안 좋은 인간관계의 틀이 반복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 부모님들 중에서 자기 부모님들과 사이가 안 좋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시죠. 내가 내 엄마와 내 아빠와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닐까? 내 자식과 사이가 나빠지는 게 아닐까? 내지는 내가 우리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많이 보고 자랐으니까 내가 부부 생활을 잘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과 양육자와 관계가 안 좋았더라도 다시 건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이제 좀 본격적으로 구성을 보자면요. 그럼 애착이라는 게 뭐냐? 건강한 애착이라는 건 뭐고 안 건강한 애착이라는 건 뭐냐? 기준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요걸로 나눕니다.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런 분들을 우리는 안정형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분들은 뭐 중간중간 안 좋은 일을 겪더라도 내가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 더 배웠어, 성장했어, 나는 이 일을 극복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더라도 또 저 사람 자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을 안정적 애착이라고 부르고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불안형 혹은 의존형이라고 부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좋은 사람인데 세상은 좀 많이 이상하다. 세상은 이 전쟁 같은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회피형이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예를 들면 프로 불편러들 있잖아요.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다 싫다. 이게 나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남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생겨서 혼합형으로 불안정한 애착을 갖게 되는 경우도 소수지만 있다. 또 누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애착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다?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을 하고 회복을 해서 이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드릴게요. 안정된 애착을 갖고 사랑을 나눠주려면 꼭 필요한 것 두 개는 무엇이다? 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겠냐? 그것까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에 대한 판타지에서는 빨리 깨어날수록 좋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잘 되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랑도 이 가족 간의 사랑도 이 하나의 사회생활이고요. 사회 기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마음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이 말도 연습을 해야 되고 손도 연습을 해야 되고 다리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무언가 기능을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했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어 라는 얘기를 자주 해주실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힘들었겠구나. 맞아. 그거 정말 힘든 거야. 라고도 본인한테도 가까운 사람에게도 얘기를 좀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힘들고 안 힘들고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힘든 요소가 다르고 코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할 때, 내가 힘듦을 느낄 때 자신에게도 공감을 해주는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을 아픔들, 상처들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점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무언가 잘하고 싶을 때 완벽주의의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잘 못했지만 좋은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좋은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완벽주의의 늪에 빠지고 완벽한 것과 비교를 하면서 자괴감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육아 우울증, 산후 우울증, 대부분의 문제는 몸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사랑이 부족하거나 모성애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잘 못 먹고 못 자고 또 출산하면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보충을 못 해가지고 몸이 힘들어서 마음까지 우울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영양제라도 꼭 챙겨 드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영양가 있는 거 좀 잘 드시고 최선을 다해서 몸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이 사랑 문제가 아니라 피곤해서 저러시는구나 생각하시고 몸을 도와주실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강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